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7일 오전 10시 37분입니다. 딱 37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 국민의힘 지지율이 탄핵사태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문재인 국정평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상대결, 여야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이낙연에 대해서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윤석열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총공세, 공작적 공세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게 역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국민의힘 경선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가지고 이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사람이 36%, 못한다가 57%인데 이 차이가 21%포인트나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지난 한 주 사이에 5%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못한다는 5%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아주 예상 밖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 32%가 되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사이에 6%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이 최고치를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물별 호감도에서 이재명 34, 윤석열 30, 홍준표 28, 이낙연 24%, 그 다음에 양자 가상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43%, 윤석열 42%, 이재명 44, 홍준표 39, 이낙연 40, 윤석열 42, 이낙연 39, 홍준표 40. 요걸 요약을 하면은 가상대결 구도에서 거의 근접하고 있어가지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라는 건데, 요것도 한 달 전에 비하면은 윤석열, 홍준표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제가 충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지난 한 몇 주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첫째는 윤석열을 잡기 위한 이 정권의 총공세가 역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이 경합구도를 보이고 있는 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게 당의 지지율과 후보들의 지지율을 같이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정권 유지를 원하느냐.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사람이, 즉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9%,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37%, 그 차이는 12%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범야권 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권 후보가 나왔을 때 그 격차가 49대 37, 12%포인트가 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요걸 표로 환산하면은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범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는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조사가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보다 오히려 더 결속력이 강하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싫어하고 뭐 때문에 좋아하느냐 하면은 문재인 잘한다, 국정운영 잘한다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대처를 잘 한다는 겁니다. 이게 34%로서 이유 중에 단연 선두입니다. 두 번째가 외교 국제관계를 잘한다. 그게 13%입니다. 그 다음에 못한다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30% 단연 1위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11%, 코로나 대처 미흡하다 9%,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가 이제는 가장 중요해지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8%였는데 이번 주는 34%로 6%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정권으로부터 두들겨 맞는데도 급등을 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33%에서 32%로 1%포인트 줄었습니다. 34대 32로 국민의힘이 앞서는데 참고로 이 한국갤럽은 지금까지 상당히 그 수치가 보수적입니다. 다른 여론조사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런 역전을 보여주었습니다. 34대 32.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23%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가상 대결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을 붙이면은 이재명 43, 윤석열 42, 사실은 이건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는 상당한 차이로 이재명이 윤석열을 누르는 거로 나왔었습니다. 여기서도 윤석열이 잘 버티고 있다. 최근의 공작 공세에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44, 홍준표 39. 그 차이는 5%포인트 차이인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 경쟁력은 홍준표보다는 윤석열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40, 윤석열 42, 윤석열이 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이낙연 39, 홍준표 40, 홍준표가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상 대결도 한 달 전에 비하면은 윤석열, 홍준표의 그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특히 윤석열이 잘 버티고 있다. 이번에는 속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가장 큰 것 하나를 들으려면은 이른바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그 단어 4개가 다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이 관계되었다는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이 접수되지도 않았습니다. 고발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만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있을 수가 없죠. 의혹도 있을 수가 없는데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역풍을 불렀다. 국민들이 이제는 속지 않는다, 짜증난다.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은 역시 언론의 힘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TV조선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시내 호텔에서
조성은이라는 아주 묘한 여성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을 잡는 이야기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보도를 한 것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결정타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조성은 씨가 SBS 인터뷰에 나와 가지고 그 날짜는 원장님과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는 실토를 하는 바람에 이게 윤석열을 잡자고 하던 이 공작이 이 자충수를 두어 가지고 결국은 박지원 게이트로 성격이 바뀌고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격돌이 상당히 흥미를 끌게 되면서 이런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폭락, 국힘당 지지율 폭등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윤석열 잘 버티고 있다. 최종적 결론은 국민들이 속지 않고 있다. 감사합니다.